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식재산권법 그전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특허법에서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총칙에 대한 내용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명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우리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발명이 뭐냐? 그리고 발명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특별한 발명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명을 했으면 그러면 특허청에 출원해서 독점 메타권인 특허권을 발생시켜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특허권이 발생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출원하면 어떤 걸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이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메타권을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허청에 이제 출원할 때 보면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개를 또 위해서 서류로 작성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서류에는 어떤 서류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서류상의 문제가 없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으로 출원인은 어떤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심사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분쟁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발명의 역사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올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총칙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특허법이 어떤 흐름 속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번 시간에 이제 발명의 성립 요건, 그러니까 발명의 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발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 발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발명이 독점 메타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돼야 되는데, 그럼 발명이 뭐냐? 요걸 우린 특허법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2조 1호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 요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법칙을 이용한, 여기 있죠. 네, 정의 규정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여러분 이제 먼저 여기서, 네. 자, 이제 두 문자, 이게 외우기 위해서.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 창,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창고. 네. 내 창고. 네. 뭐 이렇게 창고가 개인적인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자기 창고입니다. 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기술적 사상이어야 되고요, 창작이어야 되고요, 고도한 것.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네, 네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요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의 규정을 우리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은 발명의 정의 규정을 다 두고 있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의 규정을 안 둔 나라가 있어요. 뭐 예컨대 이제 독일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온 기본적인 요건 대륙법계라고 얘기하죠. 요런 경우는 다 정의 규정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법 규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영미법계라고 얘기하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정의 규정이 없어요. 정의 규정이 없어서 어, 그, 네, 어, 서로 이제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와 관계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점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이제 만약에 정의 규정이 있게 되면 장점이 뭡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걸 발명했어요. 새로운 걸 뭘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발명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네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자기 창고, 자연법칙을 이용했냐, 기술적 사상이냐, 창작이냐, 고도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져요. 이렇게 심사가. 네. 거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정의 규정을 뒀을 때 이제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겠죠.
네.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정보통신 사회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산업재산권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좀 나와요. 네,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가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을 좀 아무튼 확대 적용해서 포섭을 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작은 법률로 만들어서 보호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의 규정을 두게 되면 명확하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분야, 새로운 영역이 나오는데 이거를 발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발명의 정의 규정엔. 이게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자기 창고라고 하는 정의 규정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어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산업 구조에 딱 적합한 정의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 어떤 뭐 창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발명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 규정을 뒀을 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새로운 기술을 이거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호하는 게 맞는데 우리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정의 규정이 안 맞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영역의 것들을 포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시대의 흐름을 쫓기는 어렵습니다. 네, 쫓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정의 규정을 뒀을 때의 단점이에요. 그러면 정의 규정을 안 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가 되겠죠. 그죠? 네, 정반대가 되겠죠. 장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 규정 안 뒀을 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 없으면 보호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정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죠?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정의 규정이 없었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그 미국이나 우리 같이 정의 규정을 둔 나라는 그런 서로 장단점에서 장점이 더 이익 형량을 해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두기도 하고 정의 규정을 안 두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법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국에도 발명이란 정의는 있어요. 예. 근데 발명이란 정의가 있긴 있는데 거기 발명이란 정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명 및 발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적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서 발견적 영역에서도 넓게 우리는 발명으로 포섭해서 우리는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발명에 대한 정의는 없는 거죠. 발명은 발명과 발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기 창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창고부터. 먼저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요번 시간에는 아무튼 발명의 정의 규정을 끝까지 하는 거니까 조금 아마 다른 시간보다는 러닝 타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요거를 뭐 중간에 나누기에는 두 부도번호로 나누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번에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기 창고의 이제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네. 자, 계속 쓰는데도 이게 지금 좀 불편해요. 이게 판서하는 게. 네. 판사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쓰려고 할 때 좀 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법칙 자체는 우리 발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을 이용한 게 발명이지 자연법칙 자체가 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명명된 법칙만 자연법칙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심리적 활동을 제외한
네, 자연 현상은 모두 자연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명된 법칙만이 자연 법칙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아닌 심리적인 게 이제 자연 법칙이 아닌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자연 법칙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했을 때 우리는 보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할게요. 다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네.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벨상도 받고, 네, 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뭐 그럼 어마어마한 강의료도, 네, 한번 특강을 한다 그러면 강의료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 상대성 이론을 추론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발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성 이론은 자연 법칙 그 자체예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간단한 어떤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발표하고 얼마 있다가 누군가가 네, 장치를 발명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발명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발명이 되는 것이지 자연 법칙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법칙 네. 자, 아이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건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요거죠. 상대성 이론을 네, 이용해서 간단한 장치를 만들었을 때 요게 이제 우리는 발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요게. 간단한 장치가. 아니 그러니까 평생을 연구해 가지고 나온 산물이에요. 상대성 이론은. 그 천재가. 그런데 이 사람의 것은 보호를 안 해주고 네, 우리 특허법상 보호를 안 해주고 간단한 장치 이걸 발표한 걸 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단한 장치를 만들었을 때 이건 또 발명으로 보호한다?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죠. 누군가가. 그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보통 선진국들이. 왜냐면 이렇게 이게 어떤 위대한 어떤 법칙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보통 아무래도 이제 이 과학기술, 기초과학의 이제 베이스가 탄탄한 아무래도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디어 좋게 이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장치를 만들고. 근데 요거는 보호하는데 요거는 보호를 안 해요. 우리 특허법상.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 이 상대성 그 자연 법칙 자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세계적인 천재가 평생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찾아낸 건데 이거를 보호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지금 현재 정의 규정에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명의 우리 이제 이런 어떤 발견도 이제 우리 발명의 이제 그 범위로 포섭시켜서 우리는 보호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 최종 타결은 안 됐어요. 예. 타결은 안 됐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논의를 가지고 그런 논의를 지금 SPLT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바로 결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러면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 저기 만약에 아프리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발명에 대해서 독점배타권을 갖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아웃사이더 같아. 근데 이제 뭔가 서구 선진국에게만 다 권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개도국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네, 지금 시간이 길어지지만, 강의 때는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요 강의 때는 딱 이렇게 강의 내용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만 잠깐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은, 여러분께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래. 참, 아리랑이 있어요. 아리랑은 현재 우리나라에 저작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작자가 무상인데다가,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죠? 네.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어, 아무튼, 지금 누군지 지금 불명하죠. 네. 어, 그 작가가 누군지 불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작가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신 지 70년은 지났으니까 저작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미국의 어떤 미국의 이제 극작가가 이 아리랑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리랑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 뮤지컬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이것에 대해서 이용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용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저작권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 뮤지컬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티켓 가격이 만약에 뭐 한 30만 원, 네, 좀 과하게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럼 이 30만 원 안에 30만 원 안에 물론 우리 아리랑을 가지고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저작권이 없으니까 이제 줄 건 없는 거고 이 만약에 만약에 이 뮤지컬을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열광하겠죠. 네, 아리랑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30만 원은 30만 원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극작가에게 주는 저작료가 있다는 거야. 이거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서 얘기하겠지만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리어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인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저작권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갖다 쓰고, 그리고 실제 이걸 가지고 창작한 거에 대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로얄티를 지급해야 되는. 이거는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아리랑을 갖다가 미국 사람이 창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줄 거 하나도 없고 미국 사람이 도리어 로얄티를 받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프리카 어떤 고유한 어떤 타악기 리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이용을 해서 창작을 하는데 그 음악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 아프리카 국가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왜 저작권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도리어 그 리듬을 가지고 이제 창작한 걸 갖다가 들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뭐냐면 이미 개인적인 어떤 저작권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소속된 어떤 전통의 문화 유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프리카 쪽은 이거 우리나라 유산이다. 우리나라 유산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갖다 써?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달라. 지금 저작권이 없다 하더라도 권리를 달라. 저작권은 없죠. 네. 무엇인가 권리를 달라. 라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SPLT가 이제 시작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언젠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공통분모가 네. 요 SPLT가 체결이 되면 틀림없는 건 뭐냐면 선진국이 이런 어떤 자연 법칙에 대해서도 보호해달라.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런 어떤 전통유산에 대해서 권리화를 인정해달라. 뭐 개인의 권리는 아니겠지만 인정해달라.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네.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게 체결이 되면 어떻게 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더 넓어져 가지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더 밀접한 연관성을 맺게 될 날이 곧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자연법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허법상 보호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논의 중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정리하고 좀 할까요?
네. 칠판을 좀, 네. 너무 많은 걸 제가 네. 해서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하나 좀 내용을 좀 보면요.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창고에 이제 잡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네.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전체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만약에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과 자연 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있었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연 법칙 이용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자연 법칙 이용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엄격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 정보통신 사회로 오면서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BM 발명이라는 게 있죠. 예, 비즈니스 모델 발명입니다. 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표현했다가 지금은 비즈니스 메소드 발명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꿨죠. 근데 이제 이 BM 발명이 영업 방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구현하는 구성. 시스템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이제 저기 예컨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요즘은 네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이제 증상이나 이런 거 타이핑을 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그 안에서 이게 이제 의료 기록부도 역할도 하고 이제 처방전도 프린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업 방법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구현한 거예요. 예. 여기 이제 BM 발명입니다. 요즘 이제 현대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발명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체적인 이용이라는 게 영업 방법은 사람의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연 법칙과 무관한 거거든요. 물론 이 시스템이야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거 맞죠. 그렇지만 영업 방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걸 엄격하게 이제 전체적인 이용을 해석하게 되면 영업 방법이 네. 그 영업 방법이 자연 법칙과 무관하기 때문에 무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 전체적인 이용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연 법칙 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이런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보호할 필요성 있네. 산업 발전에 기여하네. 이바지하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호해 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도리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시대 흐름에 쫓아서 이런 거 보호하는 게 용이한데 반해서 우리는 이거 어려워요. 이런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보호는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걸림돌이 바로 전체적인 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용을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완화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거죠. 자, 기존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있고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용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자연 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던 상관없이 자연 법칙의 이용으로 안 받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완화된 형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 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네. 주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는 자연 법칙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 법칙 이용이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자연법칙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비중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네, 과목 과락이 40점이고 60점을 평균 60점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과목은 A라는 과목은 예컨대 55점이 나왔고 B라는 과목은 만약에 85점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 55점 때문에 이제 발명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요 85점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40점이 되는 거고 요걸 2로 나누면 70점 정도 되는 거겠죠. 그죠? 평균이 70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55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을 냈더니 보니까 70점 이상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어서 예,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더니 보니까 자연법칙 이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전체적인 이용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정한 확실성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는데 다음에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로또 수준이에요. 이거는 자연법칙 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늘 했으면 내일도 되는 거고 모레도 돼야지 이게 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매번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꼭 이거를 100%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100%의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일정한 확실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그 개척 발명보다는 개량 발명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겠죠. 그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자연법칙을 미리 정확히 알고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예, 그렇진 않다.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몰랐다 하더라도 예, 결과로서 경험칙상 알고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물, 어떤 이제 조그만 계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보다 이제 이 물에 이제 떨어지는 힘이 세니까 요 힘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장치를 돌리게 했다. 예. 이렇게 되면 뭐죠? 자연법칙 그런 거 이게 여기서 연력학 제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니면 중력의 법칙 이런 거 상관없이 보니까 힘이 세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장치를 만들었다면 이건 자연법칙을 이용한 거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럼 이용한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인식을 갖고 발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법칙을 그러면 이용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연법칙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예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 계산 방법, 작도법, 암호 작성 방법. 네, 이런 거. 이건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건 자연 현상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과세 방법. 또 이제 여기다 더 얘기를 더 하자면 프로그램도 이제 명령어니까. 이것도 자연법칙과 무관한 경우고요. 그 자체, 알고리즘 자체,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경제법칙. 그죠? 네, 경제법칙. 이것도 사람이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막 시장에 공포심을 느껴서 물건을 막 사재기 한다. 주식 같은 경우도 막 갑자기 예컨대 새로운 어떤 AI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나왔더니 보니까 갑자기 이제 AI에 관련된 주식이 막 폭락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주가가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뭐가 좋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또 올라가는 과거에 이제 테슬라 이런 것들 막 과도하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업이 좋고 안 좋고보다도 사실은 좋은 호재라고 얘기하죠. 호재가 나오면 요만큼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이만큼 더 주가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 요만큼만 떨어지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경제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작동하는 거여서 이건 자연법칙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상품 진열 방법.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대형 할인점 있잖아요. 옛날에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까르푸, 월마트 이래가지고 막 창고형이었어요. 들어가면 휑해. 무슨 뭐 경락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저기 이마트라는 곳은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자, 이마트가 있는데, 이 이마트, 이게 소문자료예요. 이마트. 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 보통 일반적인 할인점이 전시되는 방식,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묶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는, 이렇게 이제 아기자기하게 정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이 상품 진열 방법을 채택하면서 이마트가 창업을 하고 가장 빠른,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 기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가장 빨리 시장에서 1등이 된 기업이 바로 이제 이마트입니다. 이게 이제 상품 진열 방법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죠. 물론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옛날로 좀 회귀하는 경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 양재동에 있는 뭐 코스트코 또 이제 좀 뭐 무금이라고 해가지고 코스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네, 아무튼 뭐 코스트코든 뭐 코스코든 아무튼 이제 거기가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선호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제 뭐 장을 보거나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할인점과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더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창고형 비슷하게 이제 대량으로 이제 코스코처럼 이제 판매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네. 시대는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이 상품 진열 방법도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딱 갔더니 보니까 아우 나 여기서 장을 보고 싶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돈은 잘 벌 수 있어도 이 상품 진열 방법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인 경제 법칙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허의 대상은 아니다. 왜? 자연 법칙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자연법칙 이용이 아니어서 발명이 안 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법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이제 연구운동기관 같은 거 있죠. 연구운동기관. 네, 이거는 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위반한 기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운동기관 같은 경우는 네, 요거는 이제 뭐 실제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그 기관이죠. 예, 그래서 요 자연법칙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를 우리가 발명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운동기관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기초 사상 단계에서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기관 같은 걸 출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대표적인 경우로서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제 연구기관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기 창고에 기입니다. 기. 근데 이제 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네, 지금 현재 러닝타임이 한 32분, 뭐 33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유튜브로 올리기에는 조금 이제 긴 것 같아서 뭐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지만 너무 길면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짜리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한 편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부터는 발명 2로 해가지고, 발명의 성립 2로 해가지고, 네, 계속 다른 편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